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4거래일 동안 상승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좀 하락으로 반전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판단부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주중반까지 수요일, 목요일까지 강하다 보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심리가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었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진정된다는 얘기하다가 또 확산되는 것도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좀 약했고요. 금값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분명히 일정 수준 충격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거죠. 에버코어 IS의 회장이 이런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하지도 않고 쇼핑도 하지 않으면서 특히 중국 경제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1, 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걸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렇죠. 정말 느끼실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이 있어서 코스트코에 갔었거든요. 네네. 또 상봉 쪽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산 하던가요? 일단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보신 분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어디든 주차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주차장 들어가는 게 쉽고요. 그 안에 그 금요일 날 오후 6시 그때 7시 되면 제일 분빌 시간대죠. 주말 네네. 제외하고. 그렇죠. 카운터에 보면 줄이 쭉 서 있는데요. 카운터가 반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쑥 들어 바로 계산하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론이 뭐 중국이건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겠죠. 네네. 특히 일본은 숫자로 보면 뭐 상당히 중국 제하고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분들은 예전에 이런 바이러스 없더라도 무슨 겁이 많은지 우리나라 오더라도 다 마스크 끼고 다니던 사람들 네네, 아닙니까? 네. 얼마나 더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영향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이 영향이 단기적인 끝일지 더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에서의 영향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 좀 하락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주간 단위로는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3, 4%까지 상승한 것이 주말장이었고요. 일단 고용보고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죠.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한마디로 보면 깜짝 이벤트에 나온 성적이 나왔습니다. 16만 5천 건 그리고 저희가 리그레이션 돌려서 통계적 의미를 보면 비모에서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한 20만 건 정도 예측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22만 5천 건으로 생각보다 엄청 나왔습니다. 코멘트를 보면 1월 달에 워낙 날씨가 또 예년에 비해서 따뜻했기 때문에 따뜻했죠. 좀 네. 고용 사정이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고용 실업률은 3.6이니까 뭐 3.5나 뭐 3.6이나 의미가 차이 없다고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최근 연도만 좀 자세히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았다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3.1%가 나왔는데요. 3.1% 갖고 적다는 사람도 있고 많다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실업률이 낮다 보니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 단기적으로 어떻게 흔들거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늘 제가 이럴 때마다 매달 한 번씩 일자리의 어리가 늘어나고 줄어나느라 보여드리는데 네, 산업별로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술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포메이션 섹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 났거든요. 네. 작년에는 12달 중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제조업이나 건설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S&마크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소비자의 긍정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요.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의 꾸준한 성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죠. 특히 지금까지 나오는 1월 수치가 물론 고용보고서는 풀리 나온 거지만 네. 중순 이후에 한 1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그렇죠.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격 영향이 나온 이전의 수치들이 합쳐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네네. 보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다음 달 수치를 보자. 3월 중순에 나온 수치를 보자라는 약간 한 발 빼는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도 외신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버와 리프트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서 우버는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네, 지난 주말에 최고의 관심주는 역시 우버였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목요일날 장 마감에 실적 발표고 저희도 잠시 이제 그 속보로만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예상보다 적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적자 규모 줄어든 거 아니고요. 아니면 한 자리 숫자 이렇게 조금 줄었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금년 4분기요. 금년 4분기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흑자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비타 적자 흑자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네. 그건 좀 자세히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고요. 어찌됐건 금년 4분기에 흑자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IPO 당시에 했던 청사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자기네가 잘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에서 보니까 한 2023년, 24년에 흑자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각자 조금씩 내리는 겁니다. 조금 땡겨줄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월가의 반응도 한마디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 7, 8개가 실적이나 코멘트를 했는데요. 한 군데 정도만 예를 들어서 의견을 조금 내렸지만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그쪽도 오히려 그 목표 주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여전히 긍정적이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레프트랑 약간 달리 실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버가 지금 가장 메인 그 핵심 테마는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7,000달러를 보건 15,000달러 보건 아크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핵심은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인공지능 자율이거든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택시인데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던 데가 바로 테슬라랑 우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안 본 거기 때문에 영화에서만 봤지 저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하는 것만 봤지 지금 웨이모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사람은 앉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한번 핸들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그런 꿈꾸는 세상이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가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밑바탕이 지금 우버에 하나 있다는 것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금요일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로키드 마틴, 테슬라 등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들은 시장이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갔네요. 꺾여도 이들은 간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테슬라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 나오는 외신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기억나는 게 이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도 월가에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내내 사상 최대의 어떤 뭐랄까요 변동성과 있었죠. 그러니까 등락이 많이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요일 날은 19.9%가 올라갔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13.7%가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날은 다시 고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17.2%가 떨어졌고요. 목요일 날은 또 한 1.9% 올라가고 금요일은 조금 빠졌는데요. 여하튼 조금씩은 이제 뭔가 좀 가격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물론 이게 오늘 밤에 다시 뭐 30% 빠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난주 저 그림만 보면 조금 이제 안정성을 찾아가는데요. 앞서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하셨지만 애널리스트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평균 목표 주가는 45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5명 중에 4명이 지금 여전히 뭐야 이 주식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은 물론 매도도 있고 중립도 있지만 이거 사야 된다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5명 중에 1명, 한 명.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중이 적겠고요.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짐 크레이머도 의견을 바꾸면서 이거는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테크스탁, 기술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좋다 이거죠. 또 그럼 기술주로 보자는 얘기죠. 기술주로 보더라도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럴까요? 주식이 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2200에서 좀 올라가다가 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2200 오늘 한 2300 근처 가면 의견 좋다는 사람이 줄 섭니다 지금요.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또 한 30%, 한 5%, 3% 떨어지면요. 그다음 뉴스 보면 또 안 좋다는 사람만 널려나거든요. 그렇긴 하죠. 제가 드릴 말씀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월가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에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많이 봅니다. 숫자. 네네. 숫자와 원칙, 원리를 그런 기본 바탕에 충실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꿈을 꾸더라도 설명할 때 논리적 설득력이 없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많은 거가 되겠고요. 물론 투자가나 바이사이드 즉 어떤 긴 무례를 보는 펀드를 하는 사람이나 헤지펀드나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그런 것의 의견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오면 바로 제가 범법자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구속이죠. 바로 구속이고 미국 사람이더라도 어떻게 하냐? 추방되거든요. 대마초로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요. 예, 몰래 해서도 안 되는 공개. 이건 우리나라로 보면 이건 안 될 친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입국도 안 되는 입국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서양 사람도 똑같거든요. 저 사람 뭐냐 이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굴만 백인이죠. 백인이지 본류는 아니거든요. 자기네 문화에. 네네. 그래서 일단 하는 거다. 나는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엄청 관심이 큰 거 제가 재밌는 수치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 1월부터 3월까지 대한민국에서 결제 규모가 아마존이 1등입니다. 애플이 2위고 3위가 테슬라였는데요. 4주차부터 지금 지난주까지는 하루 단패 놓고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테슬라거든요. 이야.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 첫 번째 미국 주식으로 테슬라 투자는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것도 정말 테슬라라든가 일론 머스크를 잘 알고 좋아하시면 내가 모르겠지만 네네. 그냥 비트코인 같이 이거 돈 된다더라. 친구가 하니까 돈 벌었다 하는 거는 저는 뭐 3박 4일 못 쫓아내서 말리겠다. 그러니까 방금 하셨던 말씀 되게 좀 인상 깊은데 그 저희 회사에도 신입사원 가운데 테슬라 그 굉장히 추종자 한 명 있는 걸로. 제가 그 네. 기자분은 아는데 네네. 그 수습 기자 새로 오신 분 아닌데 네네. 그분은 제가 잠깐 얘기해봤는데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를 대한민국에서 그 나이 또래 그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면은 해도 되지만 예. 그 정도의 인사이트가 없이 그냥 미국 주식 요즘에 뜬다니까 한번 테슬라 해볼까 이거는 절대 좋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친구 따라 같이 망할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네네네. 끝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들 짚어주시고 오늘 마무리 주죠. 네, 경제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가장 네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겠고요.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원과 상원에서 하는데 이번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중국, 미국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4월 달에 지금 FOMC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전망으로 보면 기대감이 한 40%까지 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는 60여 개가 발표되는데 아마 가장 큰 관심은 금요일 정도가 목요일 정도가 아니겠냐. 금요일 새벽 아마 네네. 엔비디아와 알리바바가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